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한국부터 프랑스, 이제는 체코까지 제가 직접 통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체코 원전에 대한 통화 영상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체코 원전 IR과 통화를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사항이 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안으로 영상이 올라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 해당 영상이 채널에 올라와 주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원전주가 강세대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여파가 전력주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하나입니다. 이 체코 원전 수주를 정말 따낼 수 있을까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해야겠죠. 현재 가격 보게 되면 오늘 윗꼬리가 좀 출현해주고 있지만 전일에 이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강세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죠.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2년부터 계속해서 쌓였던 매물대 소화 과정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거래일 매집 물량과 매집 금액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적인 어떤 이상한 점은 파악하지 못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기간의 매집세는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 연긴거 사모펀드도 최근에 강한 매집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거의 다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원전 강세에 맞춰서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수원, 그리고 한국전력,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속해 있죠.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수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테마가 AI 붐이 발생을 했죠. 때문에 원전주, 그리고 전력주, 신재생 에너지주까지 에너지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번에 AI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철소에도 AI 기술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 주가를 정말 강하게 상승시키는 원동력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니까 재료를 찾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내놓은 건데,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산업이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속해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라늄 가격도 봐야겠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대표적인 종목이고 제가 항상 한국전력도 그렇고 다양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분석을 할 때 원자재, 우라늄 가격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을 봤을 때 3월달이랑 6월달에 더블 바텀 형식으로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 탄력을 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초에 거의 100불 이상에 대한 가격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원전주에 대한 강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7월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죠. 결과값이 우리나라에게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원전주가 다시금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우라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우라늄이 어떻게 보면 원전주를 조금 선행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잡고 있는 건데, 우라늄이 원자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지표가 중요합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7월 12일부터 해서 7월 15일까지 무역수지, 소매 판매, 그리고 제조업지표까지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우라늄 가격은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원자재의 가격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에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더욱더 상승 탄력 받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더욱더 강한 흐름세가 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PI 지표, PPI 지표가 또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이번 주라고 보는 건데, CPI 지표, PPI 지표가 현재 일단은 둔화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금리 인하가 커지면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우라늄도 원자재 시장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긍정적인 흐름세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증시 관점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전주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 탄력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빌 게이츠가 SMR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모두 공통 정책안을 보게 되면 뭐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 석유화학 전통 에너지 산업을 강조를 하죠. 바이든은 신재생을 강조를 하는 건데, 둘의 공통 사항을 보게 되면 원전이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원전주 는 계속해서 시장 트렌드 관점에서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항상 중요한 관점이 제가 1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술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1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재차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동일한 관점이죠. 주봉의 11선이 인간의 심장인 것처럼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러한 동향과 마찬가지로 1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20년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부터 해서 22년까지 이렇게 쌓여있는 박스권,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자리 잡혀있는 구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접 체코 원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해당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관련된 부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